강력한 신기술이 세상에 처음 등장했을 때 그 기술의 진짜 모습, 그 진실은 과연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될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건 바로 이겁니다. 한 역사 다큐멘터리를 통해 과거의 사건이 오늘날 AI 시대에 어떤 교훈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다음 구절이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건 1945년과 오늘날 사이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리는 이 운율, 이 평행 이론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그저 더 큰 폭탄일 뿐이다. 1945년에 넣은 이 말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그저 더 똑똑한 도구일 뿐이다. 요즘 AI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랑 정말 소름 돋게 닮아있죠? 이 거대한 기술들이 대중에게 처음 소개될 때 어떤 식으로 포장되는지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이 이야기는 PBS 다큐멘터리 밤쉘에서 시작되는데요. 어떤 특정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통제하려는 시도에서부터 모든 게 출발합니다. 이 전략의 한가운데에는요, 바로 맨해튼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였던 레슬리 그로브스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목표가 아주 뚜렷했어요. 그가 정말로 원했던 건 원자폭탄이 그냥 기존에 있던 무기인데 좀 더 커진 버전, 그 정도로만 보이게 하는 거였어요. 완전히 새롭고 무시무시한 어떤 것으로는 절대 인식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왜냐? 바로 폭탄이 가진 가장 끔찍한 비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주 오랫동안 남아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 방사능이라는 독을 숨겨야 했으니까요. 자, 그럼 이런 이야기를 퍼뜨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언론이죠. 정부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사람을 언론계에서 찾기 시작했고 결국 딱 맞는 사람을 찾아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윌리엄 로렌스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뉴욕타임즈 과학 전문 기자였죠. 하지만 비밀리에 미 국방부에서 월급을 받고 있었어요. 사실상 정부의 대변인이었던 겁니다. 그의 임무는 명확했어요. 방사능 피폭의 끔찍함을 그거 다 일본이 만들어낸 선전이다 라고 일축해버리는 거였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이런 보도로 저널리즘계 최고 영예인 퓰리처상까지 받습니다. 지금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해상충의 극치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정부가 만든 이 공식적인 이야기가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여진 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한 기자가 있었거든요. 바로 존 허시라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습니다. 그는 정부의 발표자료 대신에 폭탄이 떨어진 그 현장,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진짜 현실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그의 르포 히로시마는 그야말로 세상을 뒤집어 놨습니다. 기술에 대해 사람들이 가졌던 막연하고 미화된 환상을 그냥 산산조각 내버린 거죠. 자,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기자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날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놀라울 정도로 딱 들어맞는 우화가 됩니다. 네, 바로 이 지점에서 밤쉘 다큐멘터리가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1945년에 울려 퍼졌던 거대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대중의 공포를 잠재우고 어떻게든 이걸 받아들이게 만들려고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메시지였죠. 자, 그럼 질문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오늘날 AI 시대에 보이지 않는 방사능은 과연 뭘까요? 우리가 기술 리더들로부터 괜찮다, 안전하다는 확신에 찬 말을 들을 때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바로 이 방사능 같은 게 아닐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일자리 문제, 또 자동으로 허위 정보를 대규모로 만들어내는 문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저작권이나 데이터 소유권 문제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상황이나 왜 그런 결정을 내리는지 알 수 없는 블랙박스 문제까지. 이 다큐멘터리는 오늘날 AI를 둘러싼 이야기들이 바로 이런 장기적인 부작용, 이런 위험들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다큐멘터리가 공개된 후에 온라인에서는요, 과거의 원자폭탄에 대한 서사를 설계했던 레슬리 그루브스 장군과 오늘날 AI 기술의 방향을 이끄는 빅테크 CEO들 사이에 평행선을 긋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투자자든 일반 대중이든 상관없이요. 한번 진실을 숨기려 했다는 게 드러나면 신뢰가 바닥을 치게 되잖아요. 그 신뢰의 상실은 결국 눈에 보이는 아주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손실로 이어진다는 거죠. 자,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정보를 소비하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책임을 남깁니다. 다큐멘터리는 우리에게 존 허시 같은 인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이렇게 거대한 기술적 변화의 시기에는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치는 그 이야기 너머에 있는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는 진실의 목소리를 찾아내려는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이 순간, 누가 진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는 과연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요? 과거의 역사가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진 않죠. 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